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토크쇼의 임평순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기도 의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캠핑 토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기도 의회에서 정말 학수고대 하시는 분 모시고 캠핑장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이학수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SK 브레이밴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수고대 하던 이학수, 또 학수고대 하던 일을 해결하는 이학수 의원입니다. 네. 학수고대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좀 많이 좀 부합하셨습니까? 일단 도민분들이 학수고대 하는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때요? 2년 동안 쭉 활동하셨는데. 예. 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금방 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세월이 유수와 같다라는 얘기가 네네. 정말 실감 나는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한 2달 된 것 같거든요. 그래요? 2달 된 것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예.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하셨으니까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학생들 또 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책임감과 또 열정이 더 많이 남달리 좀 진행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차별 없이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교육에 대해서 의원님 관심 많으셨잖아요. 정말 많죠. 개인적으로도. 네, 정말 많죠. 따님 교육도 굉장히 자유방임적으로 네. 시킨다고 좀 유명하다고 소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따님은 어떻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까? 네, 지금 무럭무럭 잘 크고 있는데 이제 너무 커다 보니까 키가 더 이상 안 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빠 말을 잘 들어요? 사춘기일 텐데. 근데 뭐 지금은 사춘기 시기는 지나간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이제 자기 삶을 또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삶을. 네. 아빠로서 어때요? 이게 경기도 위에서 정치를 하는 때 네. 따님도 이제 학생이니까 네. 야 이런 거는 진짜 내 피부에 와닿는다. 이런 것들도 많이 접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우리 딸님들은 이제 다 졸업을 해갖고 벌써 이제 졸업했어요? 졸업을 다 했습니다. 아. 이제 학생은 아니고 네.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자라오면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네. 내 교육 현실에 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재밌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연세가 적으실 것 같은데 벌써 자녀분들이 다 장성하셔가지고 네. 그러면은 나는 몇 점짜리 아빠다? 이거는 뭐 내가 얘기할 수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0점은 좀 너무한 것 같고 한 99점 아빠. 이건 제 생각이니까. 예, 99점. 네. 야 최고의 아빠. 야 대단합니다. 이게 아빠상 있으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빠상도 좀 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첫 번째 주자인 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 마음으로 경기도의회에서 교육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예전에는 교육위원회 이렇게 불렸거든요. 네. 근데 두 개의 위원회로 나눴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기획과 교육행정위원회로 이렇게 교육, 기획, 나눠졌어요. 행정. 네. 의원님은 어디 소속이십니까? 저는 기획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뭐가 달라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알아듣게 하면은 컴퓨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큰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은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기획위원회면은 큰 그림을 네. 컴퓨터가 하드웨어처럼 네. 행정이 잘 관리할 이게 할 수 있게끔 네, 그렇죠. 큰 그림을 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어떻게 딱 마음에 드십니까? 딱 큰 그림 탁탁 경기도 원래- 전체를 딱 원래 보여주시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작은 것도 만들어지고 꿈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이 큰 꿈을 꿔야 또 어떤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교육위원회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자, 조례 제정이나 개정도 2년 동안 활발히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몇 건 정도 조례를 개정하고 개보수했습니까? 지금 저희 교육에서는 한 81건 정도 지금 81건? 예. 그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학생 인권 조례하고 그게 지금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구성원의 이제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례안으로 지금 통합을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고 뭐 교권만 얘기하고 학생 인권만 얘기할 수 없으니 예, 예. 전체적으로 이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이제 권리와 책임에 관련 조례라고 해서 그걸 이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학생 인권이 소중하다. 네. 이렇게 학생 인권 조례를 굉장히 사실은 많이 외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참 뼈아픈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교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교권을 위해서 그다음에 또 학부모들의 어떤 역할들 그런 게 좀 다 중요하게 서로가 존중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기도는 학생 인권과 교권과 학부모들의 역할을 하나로 뭐 네. 묶는 조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예요? 하나로 묶는 거죠. 하나로 묶어서? 네, 하나로 통합을 해서 예.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야,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이것도 아마 되게
좀 서로 소통도 좀 많이 해서 네네.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세한 내용들 교육관님도 굉장히 관심 갖고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참 좋은 조례안이 탄생 쫙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죠. 예. 또 다른 조례안 뭐가 있을까요? 또 예를 들어서 유보통합 조례든가 뭐 학생가 요즘 학교 또 폭력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조례들도 많고 다양한 등등도 다양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보통합이라는 거는 유치원과 예. 보육원, 예, 아니 그러니까 보육이라고 하면 어린이집들. 어린이집. 네네. 그게 통합이 안 통합을 됐었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여가위에서 어린이집은 하고 있고 유치원 쪽은 이제 교육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어떻게 보면 지금 0, 2세들은 이제 간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0세에서 2세까지는 예. 그게 이제 그래서- 보육이죠.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유치원도 어린이집에서 혜택을 받는 게 예. 유치원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아. 그래서 일괄 하나로 통합되게 되면 우리의 일단 아이들로 바라봤을 때 또 요즘 저출산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차별 없이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통합시켜서 하면은 훨씬 차별 없이 네. 경기도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경기도가 아니라 이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네네네. 경기도에서도 이제 그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그렇게 결성해서 지금 만들어 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학교나 교육 관련 시설 방문도 아마 네. 활발히 하실 거예요. 현장엔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교육은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 예술 창작소, 스포츠센터, 그다음에 뭐 몽실학교, 그다음에 유아체육 이 체험관 같은 데를 다 이제 방문을 해봤죠. 왜냐하면 예. 현장에 들어가봐야 이제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고 거기에서 또 설명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하는 얘기들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교육이 있던 방법들과 또 우리가 바라봤을 때 모습 그리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아마 현장 방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기관들, 네. 교육기관들 방문하셔가지고 야 이거는 좀 바꿔야 되고 네. 이건 좀 배워야 되고 보충해야 되고 분명히 느꼈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일단은 요번에 이제 또 새롭게 창작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부 유아체험관이 요번에 새로 또 개설이 됐어요. 경기 북부 유아체험? 유아체험관. 그러니까 좀 단점적인 게 뭐냐면 너무 잘해는 놨는데 네. 그러니까 어른들의 시선으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유아의 시선으로 다가가서 유아의 그 시각적인 표현이 필요한 건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른들이 봤을 때 어른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하고 아이들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틀리죠.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평택 유아체험관에 가보면 좀 아기자기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데 그거랑 또 비교 분석이 되고 네네네. 또 하나 요번에 갔을 때 정말 부러운 건 하나 있었어요. 미디어 체험관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방송 장비 같은 시설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너무 잘해나가고 고향에 이제 미디어 센터 고양시에 있어요? 네네. 아. 근데 거기를 가보면서 그거를 우리 평택에도 하나 더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유아체험관이 북부에는 고양시에 있고 네. 그다음에 남쪽에는 평택시에 있는 네, 건가요? 평택에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있나요? 예, 예. 그 누구나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신청해서 이제 아. 갈 수가 있는 거죠. 유아면은 몇 살까지? 유아라고 하면은 보통 보면 뭐 5세를 얘기하는데 유치원까지는 다 가능한 거죠. 유치원까지? 네. 그리고 학생들도 다 가도 내가 볼 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고양시는 그럼 너무 어른들의 시선으로 좀 꾸며놨는데 그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씩은 이제 최대한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조금씩 바꿔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곳은요? 다른 거는 이제 예술 창작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분야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가수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춤을 춰서 또 성공하는 부분, 또 웹툰을 성공할 수 있는 부분처럼 어떤 예술적인 문화적인 부분도 굉장히 필요도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 또 하나가 이제 스포츠 센터를 갔을 때도 보면은 많이 뛰놀 수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부 위주의 그런 게 아직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학을 가기 위해서 보면 어떤 대학을 가냐, 인서울을 가냐 그런 데만 중점을 두지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즐길 수 있는 고난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문화 예술 쪽으로 또 아니면 스포츠 쪽으로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꿈꿀 수 있고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를 선택하고 대학에 갔을 때 진짜 내 삶이구나라고 노력할 수 있는 자기가 맞는 과를 선택해서 갈 수 있었다면 오히려 그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경험의 위주로 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술 창작소나 스포츠 센터, 네. 스포츠 그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게 있군요. 교육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아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군데씩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뭐 경기 교육연구원이나 교육연구원이나 다양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현장 방문을 가서 느낄 때마다 뭐 율곡 연수원도 갔을 때도 그렇고 다양한 부분이 정말 많은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해서 경기도가 워낙 넓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구석구 동서남북으로 하나씩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있으면은 많은 학생들이 가서 네. 진짜 체험하고 실제로 해야 되는데 네. 잘 운영은 되고 있나요? 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적네요. 한 군데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변 가까운 데만 좀 활용을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택의 그 유아체험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북부에 하나 더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동 시간에 한정돼 있잖아요. 예, 어린 우리 유아들이 만약에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오라고 하면 그렇죠. 2시간 이상, 못 가죠. 3시간씩 차를 탄다고 하면 예, 예. 그 아이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 맞아요. 거잖아요. 예술 창작소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안양에 안양에? 예, 안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권에 딱 있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동서남북 쫙쫙쫙 좀 생겨나야 네, 그렇죠. 예술인들 저기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더 나아갈 수 있고 예. 자기의 어떤 재능이라든가 끼를 맞습니다. 우연찮게 또 발견을 예. 하더라도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올 초에 또 위원회에서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했습니다. 네. 소위원회를 활성했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거 어떤 문제예요? 일단은 좀 뭐랄까 경기교육연구원이 저희가 감사가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데 네네. 문제점이 발견돼서 어떤 감사를 했으면 그 다음에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연구를 할 때 이제 자기 개인적인 연구들도 많이 포함됐던 것 같고 또 이제 유형 근무제라고 해서 뭐 일주일에 20시간만 근무하고 또 하나 출근 시간은 만약에 찍혀 있는데 퇴근 시간이 안 찍혀 있다든가 또 퇴근은 찍혀 있는데 출근 시간 안 찍혀 있다든가 뭐 다양한 문제점이 있어 갖고 이제 이번에 이제 소위원회를 결성했던 부분입니다. 많이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17개 정도를 저희가 이제 지적 사항이었었는데 예, 예. 지금은 이제 한 15개 정도는 이제 해결됐고? 해결이 됐고 근데 2개 정도는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추경 기간이니까 이제 네. 연구원분들 이제 더 연구에 좀 매진할 수 네, 있으면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그 예. 교육청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예. 우리 학생들을 위한 연구들이 그렇죠, 좀 더 그렇죠.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또 역시 감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군요. 네, 그렇죠.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조례도 많이 발표하고 또 의정 활동 하고 계신데 작년에만 3개 조례를 발의하셨네요. 네, 네.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네, 어렵습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네. 네,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일단 관리하던 거를 이제 25개 지역청에다가 이제 지방자치교육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이제 각 지역에 있는 경기도의 그 넓은 부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이 교육의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각 지원청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지방자치로 해서 이 특색에 맞게끔 너네들이 운영을 할 수 있고 어떤 권한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한을 줬다는 건 예산도 따로 편성할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미래교육협력지구군요. 지구. 네, 그렇죠. 지구를 더 세분화시키겠다. 그렇죠. 25개 지역 네, 그렇죠. 교육청으로 네. 지원청으로 이 정도면 이해력이 빨라요 제가. 자, 두 번째 경기도의 평택항 경제발전 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네. 평택항 지역구니까 역시. 네, 그렇죠. 일단은 평택항은 그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자동차 물동량 1위, 컨테이너 4위라고 해도 실질적인 이제 이 경기도의 그 무역항이라는 게 지금 인천항이나 부산항에 비해서 너무 소외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겉은 되게 화려해 보인다고 하죠. 뭐 예를 들어 자동차 물동량 1위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물동량 4위 그러면 와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세간적인 부분이나 다양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은 이제 항만이라는 그 자체를 봤을 때 친화 도시, 물류 도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 주민이 관광도 갈 수 있고 네. 거기서 함께 어우러져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좀 멀었지만 앞으로 그렇게 바꿔갈 거고 일단 세간적인 부분도 그래요. 일단 뭐 인천항이나 부산항 같은 경우는
원항에서 들어왔던 부분에 어느 정도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인천항 자체에서 해결을 하는데 네. 평택항 같은 경우 그렇지를 못해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원항으로 가서 다시 오라고 하니 아이고야. 이게 한 번, 두 번 이루어지면 다음부터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인천항.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여객선이 뜨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한국이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50대 예를 들어서 중국이 50대 50이라고 하면 이런 그 이권 개입이 나눠지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은 100%다 중국 무역선으로 다 집이 넘어가는 여객선이? 상태라. 예. 우리나라 여객선이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뭐 3개가 운항하는데 중국에서는 2개만 운항하고 있는 편이죠. 여객선이 많이 움직여야 사람들도 많이 방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뭐 코로나 때 약간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 있다 보니까 약간 너무 긴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이제 뭐 배우 단지 문제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특위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이 여건을 알려서 좀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경기도 국제무역항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고 동네 무역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으로 바라보고 경기도에서도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서 네네네. 하나 더 제대로 된 이제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항과 부산항에 비해서 아직 고난이 좀 적고 고난이 거의 없다고 거의 봐야죠. 없고 평택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걸 또 경기도에 있어서도 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겠다. 그렇죠. 지원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또 평택항이 굉장히 막 점점 커지고 발전하고는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점점 좀 더 키워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일단은 뭐 배우 단지들도 조성도 좀 해야 되고 네. 또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7년째 지금 표류 중인 현덕지구도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고 평택고 이제 관광단지 개발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지금 좀 미흡한 상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예, 예. 느낄 수 있는 재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이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평택이 점점 작아지는 도시가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도시가 평택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평택이 지금 63만이에요. 예. 63만인데 이제 뭐 100만 도시를 꿈꾼다고 하면 예. 평택항이 발전이 돼서 퍼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 와.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평택항이 있다. 네, 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갑자기 평택항 얘기하다가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로 갔습니다. 화장실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 화장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화장실? 보통 학교에서 이제 어떤 폭력이나 나쁜 일들이 보면 대부분이 화장실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어떤 이제 안전 조치를 조금 해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화장실이 좀 안전한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저는 화장실 관리 조례라길래 아직도 이렇게 화장실이 지저분한 학교들이 많나 이 생각을 했어요. 요즘 워낙 잘 돼 있어요. 워낙 잘 돼 있죠. 네네. 맞습니다. 화장실에서 안 좋은 사건 사고를 그렇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설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꼼꼼히 살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작년에만 3개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우 아닙니다. 앞으로 조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구체화돼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정책 제안도 많이 하셨는데 에듀테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5분 발언 진행하셨어요. 에듀테크 네. 교육 기술? 맞습니다. 교육 기술. 에듀테크? 네. 무슨 내용이에요? 일단은 뭐 교육과 기술이 합쳐져서 우리 예. 학생들한테 이제 어떤 교육을 할 때 이제 뭐 우리가 책을 보고 칠판에 써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요번에 이제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 태블릿 PC 1인 1기기를 이제 다 지급을 했어요. 한 사람당 하나씩 태블릿 PC가 있어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칠판을 보고 쓰던 얘기들을 예. 이제는 우리가 태블릿 PC로 활용을 해서 같이 연동형 교육이 된다고 하면 네. 오히려 교육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한 사람한테 문제를 풀면 그 연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지금도 딱 이렇게 탁 세련되게. 저는 페이퍼인데 이렇게 점점 페이퍼가 좀 없어지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친환경으로. 그렇죠. 이렇게 탁 전자기기로. 맞습니다. 맞네요. 이제는 그 안에 무슨 내용, 컨텐츠 싸움이네요. 네, 그렇죠. 또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친구가 막 노트 필기 잘하면 맞아요. 공부 안 하는 친구, 야 노트 필기 좀 빌려줘 이랬는데 요즘은 맞아요, 내가 보내줄게. 드랍으로 그냥 탁 넘기면은 그냥 그렇죠. 메일로 가고. 그렇죠. 그런 시대가 왔네요. 네, 그게 바로 맞습니다. 에듀테크. 네. 경기도가 앞서간다. 네. 자, 지역구 평택에 에너지 마이스터고 건립을 제안하셨어요. 네. 에너지 마이스터고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뭐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지금 뭐 어떤 TV나 모든 데서 뭐 에너지 ESG. 예. 네. 뭐 지금 먹거리가 많이 실제로 앞으로의 먹거리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가 안 되면 대학을 공과대학, 에너지 공과대학을 같은 데를 가더라도 연결고리가 좀 약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탄소 중립이니 다양한 기후 변화에 맞춰서 이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든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에너지, 그러니까 2050년 되면 전체적인 국가 전체적인 그 세계적으로 이제 모든 걸 좀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탄소 중립에 대한 그런 의견들도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에너지 마이스터를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들이 더 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고등학교 때 교육을 하면 대학 가서 배우는 수준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네네네. 하나가 왜 평택에다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유가 뭐냐면 수소, 그다음에 뭐 저기 가스공사, 네네. 그다음에 한전, 네. 다양한 부분들이 지금 평택에 되게 많이 있어요.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예. 그래서 이제 뭐 거기다 또 반도체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평택에 있을 때 그쪽에 하나 더 에너지 마이스코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미래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어요. 왜 평택이냐? 경기도 서울 물론 지역군이니까 너무 지역군을 생각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 듣고 근데-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평택에 그런 이 에너지 활용 기업들이 많네요. 네, 정말 많습니다. 자, 11대 전반기에 교육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예. 어떤 활동 계획 갖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2년이 지나온 시간들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2년에 대한 나의 이제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겠죠.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만들어가는 거와 또 지금 초선이지만 2년이라는 시간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2년은 좀 더 알차게 그리고 이제 도민들, 우리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이 교육에 관련돼 있어만큼은 행복한 시간을 또 미소 짓게끔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사랑하는 지역구 평택을 위해서도 네.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카메라 보시고 자, 마지막 인사. 아까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경기도민이 학수고대하던 이학수 의원입니다. 이제는 학수고대하던 일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경기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도민의 삶의 가치와 그리고 삶의 질이 좀 더 높여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히 그리고 꼭 현장이 답이라는 생각처럼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캠핑장 토크 좀 분위기 바꿔봤는데 괜찮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이렇게 좀 딱딱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이게 미래 교육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딱딱하지 않아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수고대하는 이학수 의원님 되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는 이학수 아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경기도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학수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의 바람처럼 많은 교육의 미래가 활짝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정 토크쇼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